자, 그리고 거스 포획 감독이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송지훈 기자가 그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그 구단 사무실 앞에서 포도주스 마시면서 이제 누구랑 수다 떨고 있다가 포획 감독이 예정보다 좀 빨리 거길 지나갔어요. 기자회견장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탁 쏘아보는 게 너무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포도주스 뿜을 뻔했습니다. 코치들 중에 이제 아들 있죠. 네. 그 아들이 덩치가 정말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네. 과연 어느 정도인가 궁금했는데 설마 저 사람이에요? 저 그 머리 없고 수염 많은 사람? 네. 저 아드님이죠. 축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그냥 그 헬스 유튜버 같은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인데 아드님이 군기반장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K리그 이적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뜨거운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서울이 현재 이적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FC 서울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영입한 선수들을 팬들 앞에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이게 어지간히 선수들이 화려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세 명이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이 시점에 벌써 이만큼 영입했다는 거는 뭐 가장 화려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김진수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카타르 월드컵 때 주전으로 뛰었던 왼쪽 수비수고 대표팀 선수죠. 네. 그리고 문선민은 그 전 월드컵에 참가했던 이제 윙어고 둘 다 전북현대에 있었죠. 정승원 선수는 A 대표팀 경험은 없습니다만 열량배 대표팀을 거쳤고 K리그에서 실력도 실력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험도 없고 일본에서 뛰지도 않았는데 일본 팬들이 찾아올 정도의 그 그래요? 외모. 네. 잘 생겼거든요. 외모 중요하죠. 한때 이제 틱톡을 병행하는 그런 외모. 네. 근데 이제 외모와 실력을 원래도 겸비했었는데. 이 사진이 훨씬 잘생겼네. 예. 뭐 이게 실물보다 더 잘 나왔다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외모를 갖춘 선수인데 원래는 이제 외모의 터프함. 약간 좀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수원 FC에서 김은중 감독이 원래도 좀 있던 슈팅력 같은 걸 잘 활용하면서 수비력도 그대로인데 득점도 시즌 10골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공수 겸장의 미드필더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선수 모두 K리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입으로 취급될 만하고 그 서울이 지금 말씀하신 태풍의 눈이랑 딱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3명이에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는 김기동 감독의 전술에서 무조건 빨라야 돼요. 무조건 빨라야 되고 근데 서울이 그동안 공 잡았을 때 역습 찬스에서 팍 치고 나가는 KTX 같은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그 부분을 많이 아쉬워했었고 그리고 김진수 선수의 이 포지션 강상우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오버래핑 해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강상우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 역할 김진수 선수라면 뭐 이력이나 실력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정승원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 역할은 그 김기동 감독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개를 좋아합니다. 개? 안 멈추고 계속 뛰어다니는 선수. 그래서 죽도록 뛰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정승원 선수 정말 옛날부터 계속 칭찬했었어요. 야, 저 고운 얼굴에 안 맞게 엄청 터프하나 보네요. 저거 봐 계속 뛰잖아. 운동이. 저거 봐 계속 뛰잖아. 데려오려나 했는데 진짜로 데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지난 시즌 이제 처음 겪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꿈꿔왔던 축구를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김기동 감독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김종윤 기자 따님이 FC 서울 팬이거든요. 네네. 이번 이적 소식 들었나요? 뭐 요즘에 사실 어린이 마음은 금방 바뀌기 때문에 FC 서울에 대한 팬심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링가드 선수도 있는데요? 좀 그러니까 한참 작년 내내 좋아하다가 겨울 시즌 되면서 좀 줄어들었는데 정승원이 왔잖아요. 제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정승원, 김진수, 문선민이 왔다 얘기를 해줬더니 김진수에게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최준 옆구리 찬 선수 맞냐고. 지난 시즌 도중에 맞지. 그 발바닥으로 차가지고 징계 받았거든요.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 팬 입장에서 걔가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약간 화제이기도 해요.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와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가 좀 화제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축구적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게 뭐냐면 김진수 선수가 그 장면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동안 유독 좀 김진수답지 않게 확확 제껴지는 장면이나 못 따라가는 장면이 많았어요. 사실 거친 파울이라는 건
못 따라갔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김진수의 원래 체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작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맞아. 근데 김기동 감독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김기동 감독은 훈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키고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노장 선수 30대 중반인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포항 스틸러스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이만 선수들을 중용하나 했는데 피서를 와가지고 이렇게 92년생 선수들을 연달아 영입하는 거 보면은 그냥 나이 많은 선수를 많이 뛰게 할 자신이 원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신광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김기동 감독이 조련하면서 포항에서 뭐 나이 뭐 잊어버린 것처럼 엄청 뛰었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걸 보면 약간 30대 중반으로 접어든 선수들 김기동과 손을 잡았을 때 선수 생명의 어떤 그 프라임 타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오히려. 가능성이 좀. 그 김기동 감독 그 얘기 하잖아요. 김기동 전용 리모컨과 사용 설명서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설명서 읽어보고 김기동 전용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다 뛴다. 실제로 포항에서 그렇게 했고 네, 서울에서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선수들 데려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기사나 다른 스포츠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 부족한 자리가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FC 서울. 네, 뭐 제일 부족한 자리가 스트라이커인데요. 스트라이커는 거의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일류첸코 득점왕 일류첸코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누가 온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좀 김새는 소리일 수 있지만 한간에 떠도는 이름들 중에서 상당수는 뭐 무산됐거나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은 국내 선수풀은 사실 빤하고 네. 이제 외국인 선수 중에서 진짜 믿을 만하거나 진짜 이제 링가드와 호흡을 맞출 만한 규모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독일 2부 이 분데스리가에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 여럿이 서울과 최근에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상위권 선수들. 네. 네. 현재 독일 2부 득점 1위, 네, 득점 최상위권 선수들이 득점 네. 3위 이런 선수들이 막 네, 연결이 네, 됐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선수들은 원래 K리그랑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떠오른 건데 그새 너무 실력이 늘어서 독일 2부에서 득점 1위, 3위 막 이러면 K리그를 지금 올 수는 없잖아요. 독일 일부로 가야지.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졌다. 아마 그래서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아마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 구단도 이제 원래도 컨택이 있었으니까 추진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 선수들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인연이 닿는다면은 특수한 이유로 이제 국내 리그에 올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다. 라는 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전력 보강은 괜찮았지만 마지막 퍼즐 하나 최전방 공격수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일류첸코 선수가 작년에 잘했어요. 네. 득점 랭킹도 높았는데 그 뭐랄까요? 잘할 때 일류첸코와 그렇지 못할 때 일류첸코가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의 어떤 전력 분석 팀이나 김기동 감독도 좀 많이 아쉬워했었던 거고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일류첸코 선수와의 계약이 만료되는데도 이제 붙잡지 않는 이유는 잘할 때 일류첸코보다는 못할 때 일류첸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격수여야 되고 그리고 김정용 기자 얘기한 대로 링가드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선수와 뭔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김기동 감독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 플랜 B 클린스만 나왔습니다. 예토전생. 예, 공격수. 다시 독일 출신 공격수는 야, 너는 그 클린스만이지. 위약금이나 좀 갖고 와라. 아, 진짜 네. 얼마를 받아간 거야 도대체? 네. 일류첸코는 국적이 어딘가요? 독일이죠. 네, 독일. 독일이죠. 러시아계 독일인이에요. 아, 러시아계 독일인. 그러니까 무슨 첸코 이러니까. 네, 독일 네. 사람입니다. 러시아계. 서울은 뭐 오늘 또 오피셜이 난 게 어제였나요? 그 유스 팀에서 네. 올린 선수들 중에서 약간 화제가 된 선수가 한 명 있어서 이제 거론하고 가면 사무엘 선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수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유 마침 딱 사진 딱 나오네. 있네요. 네. 준비해 주셨네. 그 코트디부아르 선수입니다. 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서울의 유스 시스템을 딱 밟아 올라왔는데 여전히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런 선수들은 한국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소년 팀 출신으로 해서 등록을 이제 자국 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등록하려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 선수가 되는 거였죠. 근데 비슷한 사유로 뭐 과거 포항에 뭐 이름도 비슷한 풍기사무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서 결국엔 프로에 못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또 한국이 많이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 국적이 아닌 유소년 팀 출신을 1군에 등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형 홈그라운 제도를 이제 올해부터 마련을 해가지고 오. 1호 적용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는 거 확정이에요, 그러면? 네.
뭐 됐으니까 이제 오피셜이 나온 거고. 네. 예. 그 제가 이 선수는 뭐 기존에 뭐 이집 찰스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고 예, 조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봐도 그렇고 이번 오피셜 영상에서 말하는 걸 봐도 그렇고 사실 뭐 그냥 한국 그냥 생긴사만 될 뿐이지. 이번에 그 오피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1군에 친해지고 싶은 선배가 누가 있냐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 네. 루카스 선수가 있는데 네. 루카스 선수가 인상이 차가워 보여서 친해지고 싶다 이 말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청소년들이 쓰는 밈 중에 네. 그 윤루카스라는 그 유튜버의 뭐는 차갑다라는 밈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서울에서 영상 그걸 아는 거야 이 친구가? 이건 뭐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도 모르지. FC 우리도 서울에 모르지. 영상 만드신 분은 모르시는 것 아저씨, 같아요. 우리 같은 아저씨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영상 나보고 만든 만들어야 거. 했어도 아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멍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한국 청소년인 거죠. 예. 100m가 10초대 후반이라는데? 예,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걸로. 어마어마하게 잠깐만, 빠른 10초대 선수예요. 후반이면 국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100m로 국대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그게 아니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렇네. 축구하는 조나단 하니까 딱이네. 그런 이해가 느낌이죠. 되네요. 네. 그런 느낌이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이 이렇고 반면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김진수와 문선민이 떠났고 그리고 감독도 새로 온 마당이니까 결국에는 선수단 개편을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어떤 얘기가 들려오나요? 아까 이제 처음에 슈퍼챗 쏘셨던 박경민 님께서도 궁금해하셨는데. 아, 네. 일단 제가 뭐 전북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이 팀은 개편이 좀 여러 포지션에서 많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김현빈 선수가 오기로 되어 있죠. 네, 김현빈 선수는 K리그에서 이제 기량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선수고 국대급의 선수기 때문에 뭐 좋은 영입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스 포획 감독이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난주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 초였죠. 네, 이번 주였죠. 네. 이제 그래서 포부를 바뀌었는데 송지훈 기자가 그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그 구단 사무실 앞에서 포도주스 마시면서 이제 누구랑 수다 떨고 있다가 이제 포획 감독이 예정보다 좀 빨리 거길 지나갔어요. 기자회견장 앞을. 거기 그 위치 알죠, 거기. 네네. 지나가는데 정말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쏘아보는 눈빛이 너무 탁 쏘아보는 게 너무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포도주스 뿜을 뻔했습니다. 저 키도 굉장히 크고 네.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빛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까딱 하고 갔는데 야 압도하는 그런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가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듣는데 1시간 좀 넘게 진행됐어요. 꽤 길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질문들이 계속 돌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주제의 이제 질문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 친구 짜증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끝까지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다 대답해 주는 걸 보고 네. 일단 이 사람은 참을성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구나. 요런 장점들을 가지고 선수단 잘 지도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확실히 베테랑 축구 기자니까 그런 걸 또 보는구나. 제가 포도주스 뿜을 뻔하고 이게 네. 얻어낸 그런 이제 상황인데 괜찮은 이게 뭔가 그동안에 이제 지도 이력을 보더라도 이게 좋은 B클럽 같은 데서도 물론 작은 팀, 큰 팀을 다 경험을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작은 팀에서 좀 더 성적을 냈던 건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의 전북이라는 팀은 손 대야 될 때가 많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팀에 지금 부임을 해서 다 뜯어고치고 지금 있던 거를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러면서 본다면 좀 괜찮게 잘 뽑아온 것 같더라. 일단 그리고 이제 코치들 중에 이제 아들 있죠. 네. 그 아들이 덩치가 정말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네, 과연 어느 정도인가 궁금했는데 설마 저 사람이에요? 저 그 머리 없고 수염 많은 사람? 네, 제가 아드님이죠. 축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그냥 그 헬스 유튜버 같은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인데 옆에만 서 있어도 무섭더라.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질문도 나왔어요. 그 스트롱맨 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드님이 군기반장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단 첫 인상은 되게 깔끔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단 감독이 뭔가 좀 이렇게 나사 풀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예, 뭐 전지훈련 갔는데 체력 훈련을 잘 안 시켜. 그럼 우린 전지훈련을 왜 온 거야 도대체?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좀 이상한 뭐 이렇게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온 사단은 어쨌거나 다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전북을 좀 확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북이 그 승강 플레이오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감독 선임도 다소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선수들을 다시 뽑아오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았잖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새 감독이 와서 그 감독 구미에 맞는 선수들을 채워 넣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뭐 송봉근과 아까 김영빈 선수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좀 아쉬움이 많은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뭐 지금도 더 나갈 선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교차 검증을 못해서 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뭐 기존의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나가고 또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선수나 좀 더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많은 K리그 팀들이 올해 시즌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네. 작년 12월까지 어지간하면 선수단 구성을 완료하고 싶어 했어요. 한두 자리만 빼면. 근데 전북은 좀 늦은 게 맞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변화의 방향성은 원래는 전북이 굉장히 좀 더 어린 팀으로 가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좀 애매했거든요. 네. 그 K리그에 아주 유망주도 아니고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선수들을 좀 애매하게 여러 샀다가 뭐 좀 운이 없는 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 기대 못 미친 선수가 좀 여러 나오고 이런 네. 걸 좀 반복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검증된 선수들을 본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네. 다른 팀 이야기도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화제는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간다라는 게 거의 오피셜처럼 퍼지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대전은 이제 주민규는 아마 발표가 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미 발표가 된 국대급 선수들이 많아요. 박규현, 하창래 이렇게 K리그로 처음 오거나 K리그로 돌아오는 뭐 하창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고 박규현은 대표 선수죠. 그리고 임종훈도 왔고 또 윙어 정재희도 원래는 서울설이 많았는데 대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데려오고 싶던 그 네. 빠른 그 있죠. 네. 그렇죠. 심지어 포항에서 검증까지 마친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설명서 다 꿰고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이 채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른 정재희, 최전방의 주민규, 수비진의 이제 중앙과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영입이 되면서 대전은 이제 지난 시즌의 강등을 면하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영입했거든요. 11명을 갑자기 샀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를 다시 내보내고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검증 선수들로 채워 넣는 그래서 돈을 더 쓰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 돈 많네. 많아요. 많아요. 많고 예.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이 쓸 의지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투자를 할 테니 성적을 내라거든요. 네. 그런 취지를 좀 하고 있어서 올해 대전 아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정말 좋은 선수들 자원 많이 데리고 있어도 조립을 잘 못하면 그게 올해 이제 지난 시즌의 전북인데 지금 대전이 모아놓은 자원들만 잘 보면 이걸 진짜 조립해서 적당히 잘만 굴러갈 수 있어도 올 시즌에 대전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원이. 자, 그리고 다른 팀들 아까 이제 울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울산은 어떤가요? 네, 울산이 이제 김진수 선수가 온 그 서울의 레프트백 자리가 이제 강상호 선수가 재결하지 않고 이제 울산으로 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김진수를 대체로 데려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상호 선수가 오고요. 그리고 뭐 여러 포지션에 국대급 선수들이 있는데 강상우와 윤종규를 왼쪽 오른쪽에 세우면서 둘 다 국대 풀백입니다. 그러면서 설영우 선수가 작년 여름에 나간 자리를 조금 늦게 보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명재 선수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재계약 여부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거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갈 쪽이 좀 더 높죠, 가능성이. 네. 그래서 풀백을 좀 복수로 국대급 풀백을 데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허율 이희균 세트도 영입을 해서 아마 곧 발표가 된다고 하고 네. 울산도 여러모로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쉽게 정리를 하자면 홍명보의 아이들을 이제 김판곤의 아이들로 바꿔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단은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세팅해 놓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도 이제 본인의 색을 내야 되잖아요. 네. 클럽 월드컵도 있고 또 K리그 4연패도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울산이 많이 하면은 거의 60경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울산이 그 클럽 월드컵 때문에 경기 수가 K리그 팀으로서 정말 이례적으로 네. 유럽에서 경기 많이 하는 팀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 스쿼드 수준이 정말 절실하고요. 그래가지고 조수혁 선수 후보 골키퍼로서 오랫동안 이제 사랑받았던 조수혁 선수가 청주로 갔는데 그 자리를 어지간한 선수로 하지 않고
역시 K리그 2에서는 주전급 골키퍼인 문정인 선수로 채우면서 이제 뭐 조현우 선수조차도 종종 쉴 수 있게 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선수는 특히나 또 울산 유스 출신이라서 그쵸. 예, 뭐 구단에 대한 어떤 로열티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K리그님께서 서울 김진수 말고 풀백 누구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최준. 그렇죠. 음. 네. 일단 아까 최준. 옆구리. 네. 하지만 서로 이제 좌우 반대쪽에 있을 거니까 네. 예, 옆구리 채일 일은 없습니다. 경기 중에 실수라도. 라커에서.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무슨. 라커라니. 라커에서. 예. 네가 그때 걔냐? 이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제 지금 짚었던 팀들 말고 이제 그 선수 이적 시장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할 만한 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강원 생각나고요. 강원이 베테랑인 윤석영 선수가 나가는데 그 자리를 다른 베테랑 풀백인 홍철로 채우고 그 강윤구 선수가 왔는데 강윤구 선수가 울산에서 작년에도 꽤 많이 뛰었고요. 원래 울산 처음 올 때는 되게 대형 유망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 대형 유망주였는데 프로에서 엄청난 빚은 못 봤다. 요즘 강원에 오면 잘합니다. 오. 네, 작년 강원에 뭐 이상원, 이유현 다 그랬죠. 이제 유희현 선수를 완전 영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강원에 온 강윤구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고 그쪽이 강원이 이제 감독은 바꿨지만 감독 외에 코칭 스태프의 어떤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향상성을 갖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관심사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